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진행한 부분은 로그백을 pom.xml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system.out.println으로 되어 있던 이 캐릭터 인코딩 필터의 이 부분을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로그 레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로그 레벨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로그 레벨은 뭐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디버그 메시지를 지금처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위한 로깅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서비스 할 때 이 디버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이 디버그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면 아무래도 성능상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 디버그 메시지를 파일로 출력한다고 하면 파일 IO가 발생하면서 성능상에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디버그 메시지가 상당히 많고 사용자가 많아지는 경우에 성능상에 큰 부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레벨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로그백.xml 설정 파일을 보면 디폴트 레벨이 디버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레벨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디버그 레벨로 되어 있으면 이 로깅 메시지에서 인포, 워닝, 에러에 해당하는 모든 로그 메시지가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 할 때는 디버그 레벨로 서비스를 하지 않겠죠. 제가 조금 더 높은, 예를 들어서 워닝, 나는 인포 레벨과 디버그 레벨의 메시지는 실제 서비스 할 때는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에러 메시지와 그리고 경고성의 워닝 메시지만 보고 싶다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맨드 6를 한번 눌러볼까요? 서버를 재시작을 해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디버그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그의 레벨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현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로그백.xml과 같은 이 설정 파일에서 로그 레벨만 변경을 해놓게 되면 기존의 코드에 뭐 주석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 라인을 제거하거나 그런 거 없이 로그 레벨만 개발 단계에서는 디버그 레벨로 개발하다가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인포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워닝 레벨 정도로 레벨을 올려주면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로그 메시지들은 이 로깅 영역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제 서비스 할 때 보면 인포 레벨이나 워닝 레벨 정도로 설정을 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선 디버그 레벨로 설정을 하는 거죠. 디버그 레벨로 두면 이 상위에 있는 이 모든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고요. 인포 레벨이면 디버그 레벨을 제외한 나머지 레벨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버그로 다시 바꾸고요. 실제로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버가 뜰 때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이죠. 이 필터가 초기화가 됐다. 그리고 실제 디버깅을 위해서는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출력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했을 때 이 업데이트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디버그 레벨로 출력하는 것이 맞겠죠. 보니까 해당 라인을 또 복사를 했고요.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좀 짜증납니다.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로깅을 한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 system.out.println으로 돼 있던 이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말고 좀 더 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 서버를 띄워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단위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로깅 메시지를 적용해서 로깅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JUnit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한번 로깅 메시지를 출력해 볼까요? 여기에 이 유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담기는지를 한번 또다시 외워서 해도 되는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의 중복의 폐입니다. 그리고 또 짜증나게 이거를 매번 이렇게 오타도 나고 이 부분도 좀 짜증나네요. 이런 다음에 로고.점 디버그 해서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가 이렇게 유저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toString이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toString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한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제가 로고 레벨 바꿨더니 정상적으로 뜹니다.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 가입한 정보가 정말 제대로 잘 뜨는지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깅 메시지로 상당히 많은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넷점 슬립점 예 그쵸 이것만 보고 싶죠. 회원 가입할 때 사용자 테스트 잘 찍힙니다. 그런데 이 엄한 이런 보도 못한 org.jbox 뭔지 모르겠고 이런 뭐 하이버네이트 이런 놈들 또 이상한 놈들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제가 추가했던 그런 라이브러리 유효성 체크라든가 보니까 뭐 하이버네이트 org.hibernate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뭐 밸리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라이브러리에도 로깅 메시지가 있으면 같이 출력이 되는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딱 이 부분만 보고 싶은데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설정을 한번 찾아봐야죠. 패키지 별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가장 좋은 건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곳의 매뉴얼을 먼저 보십시오. 그 부분을 습득한 다음에 뭔가 다른 문서를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패키지별로 뭔가 로고 레벨을 설정하고 그런 게 가능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 많은 로그 메시지를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여기 봤더니 뭔가 새로운 놈이 설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디버그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포 레벨로 가능한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다른 설정 갖고 오면 되죠. 이런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넷점 슬립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넷점 슬립이라는 놈으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레벨을 디버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인포 레벨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놈들을 안 보고 싶은 거니까 아니면 인포도 필요 없어.
워닝으로 높여보라. 너무 심한가? 인포 정도는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인포로 바꾸고, 하지만 나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고 있는 이 넷점 슬립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놈들은 디버그 레벨로 습관이 돼서 커맨드 6가 있는데 서버는 재시작했고요. 보니까 인포 레벨은 잘 떴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부터 떴으니까 또 인포 레벨이 디폴트니까 뜨겠죠. 이런 다음에 회원 가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테스트 3. 자,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 보니까 짜증나죠. 여러분 제이는 유닛으로 처음부터 접근했다면 이렇게 테스트 하진 않았을 겁니다. 회원 가입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포 레벨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포 레벨만 뜨고 있어요. 로기 메시지가 확실히 줄어든 걸 절감할 수 있죠.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워닝 레벨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로깅 메시지 이제 구현할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현했을 때 지금 제가 로고 레벨을 지금 디버그 레벨인데 이걸 인포 레벨로 바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분명히 저는 여기를 인포 레벨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아예 실행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실행이 되는 순간 약간의 성능상의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로고.debug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인포 레벨이기 때문에 아예 이 자체가 하나도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과 그리고 유저 객체의 toString이라는 메서드의 문자열이 합쳐지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디버그 레벨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이 부분이 실행되라.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인포 레벨인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능상에 큰 이슈가 없겠죠. 단순히 if문 요거 하나 실행하는 정말 미미한 그런 비용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독성도 떨어지고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단지 요 하나를 위해서 이 if문절도 구현을 해야 되고 구현 비용도 들고 코드의 가독성, 디버그 메시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드의 가독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 처음에 로그4j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성능 이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뒤에 등장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그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바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매팅을 여러분 써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 중괄호에 해당하는 인자를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 경우에는 먼저 이 부분에 이 인자가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메서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메서드에 두 개의 인자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버그 메서드는 현재 로그 레벨이 디버그 이네이블든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는 상태면 그때 이 문자열과 그리고 그때 전달되는 이 인자를 이용을 해서 포매팅하는, 그래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디버깅을 위한 로그 메시지 출력한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능상의 약간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야지만 성능상에 정말 작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쌓이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자가 두 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또다시 여기에 뭔가 인자를 이렇게 인자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로깅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로그백 사이트에 가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하나씩 학습을 하다 보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테스트를 자주 해봐야 되잖아요. 실행을 자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뭔가 구현한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학습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부분도 JUnit에서 여러분들이 로깅 테스트를 위한 JUnit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JUnit 테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로깅 메시지를 제가 한번 해보면 되죠. 정말 되는지. 여기 이렇게 하고 로고점 이렇게 카운티는 지금 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트링만 받습니다. 로그 메시지는 그럴 경우에 이런 식의 스트링 행변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F11 실행하면 로그 메시지 지금 출력 안 되죠. 왜냐하면 설정 파일에 인포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그냥 설정 변경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JUnit 또 실행해서 여기에서 실행해서 로그 메시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이 무슨 설정을 의미하는 건지 스레드 한번 빼볼까? 여기 스레드 정보가 여기 메인 스레드라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뺐습니다. 그러면 메인 안 나오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설정을 바꾸고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설정 문서를 보시고 JUnit 기반으로 하나씩 바꿔본다면 학습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짜증나는 부분, 진짜 마지막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카피 앤 페이스트로 아니면 이거를 외워서 타이핑을 하거나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이클립스의 템플릿 기능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될 때 매번 여기 임포트를 로고와 로고 팩토리를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유저 서블릿 이 부분 그러니까 이쪽 클래스 명을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이 귀찮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클립스의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깅 뭐 이클립스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커스텀 템플릿부터 유용한 이클립스 템플릿에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검색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시고요. 여기 system.out.println 말고 뭐 쭉쭉 나오죠. 봤더니 로그4j는 뭐 이렇고 SRF4j는 이거고 저희는 지금 SRF4j를 계속 추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RF4j와 로그백의 관계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로그백을 사용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API는 SRF4j입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클립스의 템플릿으로 추가하고 이 템플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환경 설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템플릿으로 검색을 하세요. 템플릿으로 검색하면 상당히 여러 개의 템플릿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가하고 싶은 건 자바에 자바 소스에서 뭔가 템플릿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도 템플릿이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자바의 에디터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셔서 뉴 하시고 제가 이름은 로고라고 짓게요. 로고라고 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긴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뭐 대문자로 써도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 팀의 그 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팀의 컨벤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임포트가 있는데 임포트가 뭐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 봅니다.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변수도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에 그러면 뭔가 including 언더바 타입 하면 그 클래스 명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해볼까요? 오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pply 하든지 바로 오케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reate user 서블릿에서 내가 로깅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로고 템플릿을 지금처럼 한 다음에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저는 알트 스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알트 스페이스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임포트 자동으로 됐죠. 그리고 해당 라인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create user servlet 이 클래스 명이 자동으로 추가됐죠.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추가 안 됐군요. 자 이걸 확인해 봤더니 세미콜론이 추가 안 됐네. 적용해 봤더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가서 로고에 가서 세미콜론까지 추가되면 좋겠다. 에디팅을 해서 간 다음에 세미콜론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번엔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추가되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가된 거 보니까 자꾸 위에 이렇게 빈 라인이 하나가 추가돼요. 이 부분도 짜증나잖아요. 매번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임포트 하는 부분과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new 라인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예 붙이고 해보죠. 이왕 하는 거 최고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코딩 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죠. 이왕 하는 거 로고하고 컨텐트 어시스트 이용해서 엔터 하면 정확히 제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내려가는 이런 이슈가 있네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왜 저럴까? 여기서 커맨드 시프트 F 누르니까 또 내려가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이클립스의 위드스를 디폴트는 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니터들이 이제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매팅 했을 때 한 라인으로 보는 부분을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자바의 코드 스타일에 가서 포매터가 있습니다. 포매터 커맨드 시프트 F에 그 F가 포매팅인데 포매터에 가보면 여기 설정에 디폴트가 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80이 아니라 다른 걸로 늘릴 수가 있죠. 쭉쭉 뭐 하나씩 여러분들 포매팅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겸 해보시고요. 찾다가 보면 여기 보면 80으로 돼 있죠. 맥시멈 라인 위드스 이 부분을 120이나 아니면 150 더 넓게 요즘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이 안 돼요. 왜냐? 얘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포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 디폴트를 이클립스에 이 디폴트 빌트인 되어 있는 이놈을 쓰고 이놈을 오버라이딩 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여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때는 여기 OK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포매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커맨드 쉬프트 F 눌러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소스 코드가 한 라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매팅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스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클립스 포매팅 기능, 이거는 뭐 이클립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발 도구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매번 타이핑하지 마시고, 물론 처음에는 그 구문을 외우기 위해서 타이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지금처럼 이클립스 포매팅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하신다면 훨씬 더 개발 속도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강의를 본 다음에 강의를 봤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용서가 돼요. 근데 이 강의를 봐서 앞으로 시스템.out.println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도 사용한다면 그건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봤다, 앞으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스템.out.println이 아닌 이런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